발솜입니다. 특정 국가의 드라마나 영화를 너무 좋아하다 보면 그 속의 풍경과 장소가 궁금해 여행을 가보고 싶게 되고 등장하는 음식에 군침을 흘리기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문화도 궁금하게 되고 그들의 역사에까지도 관심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게 되는 것이 순서인 것 같습니다. 저도 할리우드 영화를 좋아하다가 명대사들을 따라하며 영어를 배웠는데요. 요즘도 미드나 영드를 통해 영어 공부를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말에 대한 관심은 전 세계에서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런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배울 기회를 제공하고 소통할 기회를 제공하는 기관은 바로 세종학당입니다. 2007년에 설립되어 현재 전 세계 85개국에 248개 학당을 운영하고 있는 세종학당의 수강생은 무려 약 11만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세종학당의 강의를 듣기 위해 엄청난 경쟁률을 뚫어야 하는 지역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우리말을 배우는 이유들은 정말 다양하지만 그 중에는 꿈이 한국 드라마의 대본을 쓰는 드라마 작가인 친구도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로 치면 연합뉴스와 같은 스페인어권의 로이터 통신이라 할 수 있는 EFE 아젠시아가 바로 이 친구에게 큰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스페인 카나리아 제도 그란 카나리아 섬에 위치한 라스팔마스라는 도시에서 열린 한국어 퀴즈 대회 퀴즈온 코리아의 예선전에서 공동 1위를 차지한 미리암 에르난데스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기사는 스페인에서는 한국 문화가 잘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이제 그 영향력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있으며 한국어 단어들이 점점 더 주변과 거리에서 많이 들려오고 있고 특히나 젊은 층의 관심이 매우 높다면서 미리암 에르난데스가 바로 그러한 좋은 예라고 소개했습니다. 한국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스페인 사람으로 선발된 미리암 에르난데스는 여름에는 서울에서 자신의 한국 지식을 선보일 예정이라 소개하고 있었는데요. 기사는 한국 국적이 아니고 한국에서 태어나지도 않은 20개국 출신의 참가자들이 모여 누가 가장 한국을 잘 아는지 대결하는 최대 규모의 한국 문화 퀴즈 프로그램에 출전하는 그녀가 시상대에 오르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남은 기간 동안 원어민 선생님, 즉 한국인 선생님과 함께 한국어를 더 깊이 공부할 것이라면서 오후 시간을 모두 투자할 것이라 밝혔는데요. 이런 그녀가 한국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다름 아닌 2019년경 넷플릭스를 통해 처음 접한 한국 드라마였다는 기사는 2019년 여름 슬픈 감정과 무기력함을 느끼고 살던 어느 날 넷플릭스의 알고리즘은 그녀에게 그녀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버린 한국어 콘텐츠를 추천해 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웃지 않았고 너무 슬픈 감정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그녀는 넷플릭스의 한국 드라마 시리즈를 보며 다시 웃게 되었고 감동했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때부터 한국은 그녀의 삶의 새로운 방향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 그녀는 한국의 모든 것을 흡수해 나가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넷플릭스의 모든 한국 드라마를 더빙이 아니라 스페인어 자막으로 보기 시작했고 결국 한국 문화에 더욱 몰입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라스팔마스 세종학당의 온라인 강좌에 등록했고 그렇게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는 것인데요. 그 이후에 수업 경험이 너무 좋아 오프라인 수업에도 등록했고 3년 만에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B1 레벨에 도달했으며 그곳에서 한국 요리법이나 다른 문화적 부분들도 배웠고 세종학당을 통해 언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녀의 최종 꿈은 바로 자신의 인생을 바꿔준 한국 드라마의 대본을 쓰는 것 혹은 한국 연예계에서 일을 하는 것이라는데요. 기사는 이런 그녀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한국의 쓰나미에 영향을 받은 것은 단순히 그녀 한 명뿐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한류는 스페인어권에서 놀라운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스페인어권 사람들 사이에서 한국 드라마의 영향력을 체감할 수 있는 또 다른 소식으로는 코코아가 있습니다. 방송 3사와 SK텔레콤의 지원을 받아 글로벌 OTT를 꿈꾸는 코코아에 대한 소식은 여러 차례 전해드렸고 응원하는 마음인데요. 최근 미국 매체 데드라인과 인터뷰를 한 박건희 대표는 코코아 미국 사용자의 90% 이상은 한국인이 아니라면서 무려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백인 또는 라틴계 즉 스페인어권 사람들인데 그들이 각각 전체 사용자의 31%와 27%를 차지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한국의 콘텐츠들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한국 드라마에 등장하는 멋지고 아름다운 스타들을 좋아해서 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현재 수준의 인기는 그것만으로는 설명 불가능한 것인데요. 우선 한국 드라마 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는 바로 배우들의 압도적인 연기력입니다.
최근 디즈니 플러스의 삼식이 삼촌에서 드라마 장르의 신인 배우라 자신을 소개하면서 명필은 붓을 탓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송강호 배우의 연기력이 전 세계적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그 외에도 우리나라에는 누가 보기에도 명연기자라 평가할 배우들이 정말 많은데요. 특히나 한국 드라마에서는 악역들의 눈부신 연기가 매우 눈에 띈다는 평가들도 해외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멕시코 매체 소니카는 한국 드라마의 성공은 스토리와 주인공 덕분이라는 것을 알지만 팬들이 매회 감동의 회오리 바람을 즐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악역이 필요하고 이 캐릭터들의 나쁜 짓으로 분노를 느끼기 때문에 이런 감동도 가능한 것이라면서 한국 드라마에는 유독 눈부신 악역들이 많다고 소개했는데요. 대표적 악역으로는 이태원 클라스의 장대희 회장 역할을 맡은 유재명 배우와 펜트하우스의 메인 빌런이자 최종 보스인 주단태, 엄기준 배우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우들의 엄청난 연기력과 함께 주목받는 것은 스토리 안에 담겨진 메시지의 위력인데요. 스페인 매체 엘 에스파뇰은 한국 로맨스 드라마의 전세계 조회수는 단 4년 만에 3배로 성장하였다면서 한국 드라마들이 스페인어권에서 사랑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기사를 보도한 바 있는데요. 그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된 가장 큰 계기는 글로벌 팬데믹이었다는 기사는 한국 드라마를 보면 우울했던 기분을 날려버릴 수 있고 기분이 좋아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과 전혀 다른 매력에 대해서는 프랑스 매체 주비디오가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기사는 비영어권 드라마 세계 1위에 오른 K-드라마 신작 하이라키를 소개하면서 한국 드라마가 정말 잘하는 것을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우여곡절이 풍부한 스토리 구조를 통해 다양한 사회적 비판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드라마 하이라키는 부르주아 체제와 사회 엘리트에 대한 일반인의 도전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면서 사회 계층 간의 갈등에 대한 스토리라고 소개했는데요. 특히나 넷플릭스를 통해 흥행한 우리나라 드라마들 중에는 강력한 사회적 비판의 메시지가 담긴 작품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점이 흥미로운 이유는 즐겁고 행복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서 좋다는 스페인과 사회적 비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서 좋다는 프랑스, 한국 드라마는 이렇게 서로 다른 취향의 두 국가들을 모두 만족시키고 있다는 사실 때문인데요. 그리고 영미권 커뮤니티 레딧에서도 우리는 왜 한국 드라마를 보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은 열띤 토론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중 흥미로운 반응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난 서구권 드라마를 많이 봐왔었는데 그들 대부분의 사랑 표현 방식은 키스 후 섹스이다. 하지만 한국 드라마에는 더 세부적인 것들이 있다. 한국 드라마는 두 주인공들이 끊임없이 서로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보여주고 어려울 때 서로를 위로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상대방이 우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걸 안다면 빗속에서 우산을 들고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음식을 가져오기도 한다. 이는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는 기준을 높여준다. 드라마 캐릭터들이 옷을 벗지 않고도 친밀한 순간을 공유하는 것을 보여준다. 섹스가 나쁘단 게 아니다. 단지 서로 간의 사랑을 묘사하기 위해 그런 장면을 끊임없이 보여주는 것은 게으른 표현 방식이라는 것이다. 한국 드라마에서 키스까지 도달했다는 것은 그들이 진정으로 연결되었음을 알려준다. 놀라운 제작가치, 출연진, OST, 줄거리와 캐릭터, 말 그대로 모든 것. 한국 작가들은 믿을만하고 독특한 캐릭터를 쓰는데 매우 능숙하며 실제로 그 캐릭터들과 연결된 느낌을 가지게 만든다. 또한 촬영도 미국보다 한국이 훨씬 더 잘한다. 그리고 서구권 드라마에서 두드러지는 마약, 성, 돈에 대한 장면들보다 솔직히 훨씬 더 건전해. 난 한국 드라마들이 단지 16개의 에피소드로 모든 이야기를 압축하는 것을 좋아해. 배우들은 훌륭하며 가보고 싶게 만드는 풍경을 보여줘. 음식이 너무 먹고 싶게 만들고, 물론 그중 최고는 소주. 난 실제로 전혀 낭만적인 사람이 아니지만 항상 불안한 로맨스를 좋아해. 그런데 서구권 드라마는 우리에게 그런 것을 제공해주지 못하지만 다행히도 한국이 하고 있지. 난 한국 드라마를 통해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가족의 역동성과 효도라는 개념을 배웠어. 캐릭터들은 부모와 가까운 관계가 아닐 때에도 종종 부모 옆에서 옳은 일을 하고 싶어 한다. 솔직히 말해 우리 가족은 TV에서 보는 전형적 미국 가족들처럼 친하지 않아서 미국 TV 프로그램에 공감을 못해. 근데 한국의 꽤 많은 드라마들은 나에게 정말 훌륭한 인생 교훈을 가르쳐 주었어.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한국 드라마는 나로 하여금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들어. 커뮤니티에 대한 이야기에 집중하는 것도 좋아. 너무 감동적이거든. 드라마는 분명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특히나 한국 드라마들은 단순한 재미를 넘어 전 세계 많은 시청자들의 정신 건강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한국 드라마를 통한 정신 건강 치료에 대한 의학 논문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요즘 우리 대중문화의 세계적 인기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이것인데요. 우리가 정말 잘하는 것, 우리가 가진 정말 대단한 것들은 전 세계로 확장되는 계기가 필요한 것 뿐이었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뛰어난 장점들은 알려지지 않고 있었을 뿐 전 세계인들이 모두 좋아할 것은 분명한 일이었는데 그것이 알려질 수 있게 해줄 유튜브와 넷플릭스가 필요했던 것 뿐이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앞으로 전 세계를 향해 퍼져나갈 한류는 음악과 드라마 외에도 너무나 많이 남아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점점 더 국경이라는 간극이 사라지고 글로벌화되고 있는 시대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는 점점 더 세계 최정상의 위치를 향해 한 발씩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